자, 정봉주, 주진우. 안녕하세요. 자, 있다면 시리즈 2탄. 큰 설계, 큰 그림 전문가 정봉주 의원. 큰 그림 전문가요? 네. 이발했어, 오늘. 바가지 머리. 조폭 개발 이권 취재 전문 주진우 기자. 지난주 잠깐 요약하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대장동 이야기는 오로지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진짜 미스테리는 몇 개가 따로 있어요. 그 중에 지난주 다룬 미스테리는 돈을 맨날. 다 늙어가지고 진짜 애들도 아니고. 자, 일기 대장동이 있었어요. 민간업자 이모 씨가 주도해서 그때 이모 씨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다 고용했어요. 지금 거론되는 주요 인물들은 일기 때 민간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 전체를 종업원이었던 사람들이 다 먹었어. 그 분기점이 언제냐? 2기 대장동 사업이라고 하는 게 출발하는 시점이 2014년 15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민간업자 로비 일체가 드러나서 5명 구속되고 9명 기소돼요. 대청소다. 대청소 때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이 다 사라졌다. 검찰 수사가 판을 정리했단 말이죠. 이 대청소를 누가 시킨 게 아닐까? 라고 정봉주 의원이 있다면. 얘가 그래, 얘가.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얘기입니다. 칠판 쓰실래요? 칠판 써. 자, 야, 제가 올려봐요. 연필 있어요? 이강 땡. 땡. 민간 이게 업자입니다. 이제 구속하는데 2014년입니다. 네. 2014년에 여태 남욱 남욱 변호사. 구속하는데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해요. 네. 처음에는 경찰이 하다가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때 검찰이 지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분당이니까 성남지청에서 해요. 성남지청, 부천지청, 안산지청 이런 데들은 검사장 물 먹은 애들이 1년간 가 있는데요, 여기가. 그러다가 3명 중에 2명이 승진하는 데거든. 이럴 때 한자를 좀 써줘야 돼. 자, 성남지청이 합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에 있는 걸 검찰에서 가져오라 그래요. 성남지청에서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때 느닷없이 수원지청이 성남지청보다 상청입니다. 지검이지. 수원지검으로 이 사건이 넘어가요. 대개 의외입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의외입니다. 이게. 이거는 주진우가 지금 놀래고 있어.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기사도 안 나왔어요. 기사 안 나왔죠? 기사 없습니다. 예. 너무 이상하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아니 성남지청에서 하는 게 맞아요. 성남지청이 맞는데 네. 이게 수원지검으로 넘어가요. 그렇지. 그러면서 총수가 얘기했던 이른바 일망타진이 싹 끝납니다. 그렇지. 청소지, 대청소. 대청소니까 이때 지난번에 이제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던 이강길은 구속이 되고 민간 사업자 양반이. 이상땡, 김용 땡 이 사람들이 느낌이 이상하니까 튑니다 여기서. 여기 이 저분들은- 양반들은 이제 삼성. 그러면서 일기가 싹 정리가 돼요. 검찰 출신들한테 얘기하면 정말 이상하게 사건 지휘가 바뀌었다 그래요. 요거 디테일인데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죠. 무척 중요한 디테일이에요. 이게 이제 대청소의 정황 증거 중에 하나지. 예, 대청소를 하는데 왜 수원지검으로 넘어가지? 그럼 이 검찰 애들은 이건 위에서 뭐가 그렇지. 움직였다 이렇게 봐요. 예,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남욱을 구속시키려고 하는데 자, 2014년입니다. 남욱 구속은 2015년에 돼요. 1년간을 끌어. 그때 취재한 기자들을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꾸 위에서 사건을 끊는 신호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윗선이 자꾸 개입하고 있구나라고 딱 느끼는 순간에 수원지검으로 넘어가니까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구나. 성남에서 수원 그 옆 동네니까 누가 해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요. 그게 틀려요. 경기도 사건을 강원도에서 가져간 거예요. 예를 들면 더 헷갈려.
예를 들면 이럴 때는 검찰 애들은 윗선이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단이 그렇겠지. 바뀌었죠. 다스베이다를 느닷없이 주지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할 수도 있죠. 아, 부끄럽다, 진짜 내가. 진짜 이상한 거예요. 자, 이게 1기가 정리되고 나야 2기가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게 이 얘기를 해줘야지 아 이게 윗선에 다른 힘이 개입되고 있구나라고. 자, 수원지검장은 그때 강찬호였고 나중에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오는데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 윗선이 있다면 이 전체 사업의 구도는요 간단합니다. 토건 세력들이라는 건 땅과 집이에요. 일기는 땅 사업을 하는 겁니다. 땅이 정비가 돼야지 그 집을 짓지.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사업과 주택 사업이 개발의 핵심인데 자, 이 땅은 전문용어로 지들 뭐 토지나 땅이나 신들 집이나 주택이나 도찐개치 이게 뭐 아유. 그 이재명 지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1155억을 부산저축은행에서 이걸 땡겨다가 땅 작업을 딱 끝났는데 왜 1155억 대장동 융자한 그 수사를 왜 안 했냐. 그치.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예, 대출할 수 없는 걸 한 거거든. 그리고 이거 수사검사가 대검 중수일과장, 무슨 일과장? 중수일과장. 중수일과장이었던 중수 이과장이었어. 윤석 이과장이네. 네. 땡. 왜 안 했냐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거예요. 토지를 할 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캐피털리즘. 무조건 돈놀이거든요. 땅 할 때 돈이 있었고 집 질 때 돈이 있었고 이 돈을 추적하는 것을 가라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거예요. 1155억 왜 수사 안 했어? 안 했지. 넌 나쁜 땡 아니야? 나쁜 땡. 두 번째 집 사업을 할 때는 초등학교 5학년 산수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먹어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허가는 초등학교 5학년 산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수학 의원님 잘 못하잖아. 나 수학 잘해. 수학 전국 경시대회 출전하려고 그랬어. 의원님. 인허가 경시대에 출전한 게 아니라 하려고 그랬다고요?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줄 수가 없어요. 이건 공식입니다. 딱딱딱 하루 만에 결정인데 하루 결정되기 전에 2달 전서부터 미리 사전검사를 다 해요. 그리고 이건 딱딱딱 대입하면 점수가 딱 나와서 자 지금 A, B, C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 합시다. 하나가 하나, 두 번째가 타는이에요. 세 번째가 메리츠입니다. 이거 지금 눈 다 가리고 회계사에 20명 갖다 놓고 블라인드 합시다. 무조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최고액을 써냈는데. 그럼요. 이건 3,600억. 얘들 3,400억. 그 다음에 얘들 3,200억. H는 시공도 달라 그래요. 안 돼. 산은은 분양의 리스크를 분산하자 그래. 성남 책임져라. 하나는 3,600억 주고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지금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하나가 2,250억을 돼요. 7천억 중에 2,250억을 됩니다. 7천억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중에서 일으키는데 2,250억을 그중에서, 되는데 네. 머리를 써요. SK증권을 끌고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야. 특정, 금전, 신탁. 백과사전 검색하면 설명이 2줄이야. 특정 금전 신탁은 하나가 2,250억을 대면서 SK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네가 자금 운영을 해줘.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화천대유야.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을 줄 수 있게끔 설계한 게 하나입니다. 그치. 그게 미스테리지.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그렇지. 하나은행이 내가 돈은 다 될 테니까. 그리고 2,255 플러스 해갖고 7천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하듯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해줘라. 그치. SK증권이라는 쿠션을 먹여서 그렇게 한 쿠션을 때린 거예요. 쿠션을 때린 거죠. SK증권은 딱 쿠션을 때립니다. SK증권은 돈을 관리하는 데거든요. 이 돈을 우리가 특정해 주마.
뭘 특정해줘? 화천대유가 하는 대로 니들 해줘라. 화천대유는 뭘 합니까? 7명을 다 숨겨요. 천화동인. 1호서부터 7호까지. 설계를 설계. 하나가 한 거예요. 근데 요 하나가 설계가. 이걸 왜 합니까? 그래서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먹어가게 하는데, 자, 성남은 영원되고 5,500억 먹어가, 성남도공은 하나는 2,250억을 대고요, 400억을 먹어가, 화천대유는 350억을 대고 4,040억을 먹어갑니다. 먹지. 그럼 배임은 누가 했어요? 하나가 화천대유가 어마무시한 돈을 먹게끔 설계를 해줬는데 왜 했냐 이거지. 왜? 하나은행의 별명은 초이의 사금고였다. 저기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는 왜 이런 설계를 그치. 했느냐. 핵심은 하나가 7천억을 끌어모아가지고 화천대유에게 어마무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7천억이나 이렇게 놓고 자기들은 400억을 먹고 요 화천대유가 4,400억을 먹도록 설계를 용인해 준 거거든요. 화천대유가 여기에 투입한 돈은 351억이에요. 그래? 1억이 또 늘었어? 351억인데, 자, 근데 그 자, 파트를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도- 화천대유가 351억을 종잣돈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요. 왜냐면, 7천억이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몇백억이에요.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이런 개인들은 구할 수가 없는 돈이잖아. 이 사람들이 실제 화천대유에 넣은 돈은 3억 5천밖에 안 돼. 351억을 어딘가 땡겨와야 된단 말이야. 시행사가 이 돈을 말을 못 해가지고 보통 사채를 써요. 사채를 쓰고 제때 사업이 짝짝 안 굴러가면 망하는 거야. 대부분의 시행사가 감옥 가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351억을 제때 빡 꽂아준 사람이 누구냐? 이 돈은 SK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현 이사장이 넣은 거예요. 네. 아까 경찰이 수사하다가 수원지검에서 가져가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종잣돈이. 이 돈을 어디에서 밀어주냐? 키넨파트너스에서 처음에는 291억 밀어줍니다. 화천대유에. 화천대유에. 그때 남욱, 정영학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 키넨파트너스는 최기원이라는 동생이 하는 복지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요 전에 돈의 흐름을 잠깐 설명하면 최기원 이사장이 400억을 키넨파트너스에 빌려줘요. 이자 10%에. 그리고 키넨파트너스는 이 첫 번 291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화천대유에. 그러니까 돈은 최기원으로부터 나와서 키넨파트너스를 거쳐서 화천대유로 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갑니다. 2015년에. 네. 그런데 이 키넨파트너스가 최태원 회장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최태원 회장이 2013년 2월에 구속됩니다. 배임 횡령으로 구속되는데 그때 베넥스라는 인베스트가 있어요. 이 회사는 우리 봉도사님이 잘 아는데 최태원이 자기 비자금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여기에 김준라는 사람이 대표였고 그래? 김준땡으로 알고 김원홍이라는 사람이 무당이야. 회장이 물어봐가지고 무당이 투자해! 그러면 투자를 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실판을 보면서 옆으로 써. 네, 알겠어요. 오랜만에 전공 나와서 신난 거야. 자, 최태원 회장이 SK 계열사들한테 돈을 일로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임 횡령으로 2014년 2월에 이 건으로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베넥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비자금 만들고 자기 돈을 굴릴 때 그때 회사인데 그때는 김준땡 봉도사 친구 김준땡이 대표였고 연대 그다음에 출신이야. 네. 자, 박중수가 키넨파트너스의 대표야. 자, 부사장이었고 그런데 김원홍은 최태원이 구속되면서 날아가요. 미국 갔죠? 김준땡도 구속됐다가 네. 네. 가석방 나왔다 또 들어갔다가 2심에서 3년에 5년 받고 미국으로 날아가지. 자, 김은홍은 사라지고 이 박중수하고 은진땡이 뭐 했냐? 키넨파트너스에 그대로 있어요.
자, 이게 요지가 뭐냐? 무척 중요해요. 지금 키넨 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이 복지재단. 과거 인연에다가 돈을 빌려줬을 뿐이지 최태원 회장은 무관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키넨 파트너스의 사장이란 분이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 관리하던 회사의 부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히스토리를 아는 주진우 입장에서는 어떻게 모르냐고. 그러니까 이 351억 최태원 회장이 자기 여동생 최기원이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걸 이번 추석에 알았다 그래요. 그렇지. 근데 키넨 파트너스는 최태원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그 멤버들의 김준땡, 박중수, 김원웅 다 멤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로 모여갖고 회의하고 했던 곳이 워커힐 호텔이에요. 이 베넥스 해운대 보셨어요? 해운대도 여기서 투자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키넨 파트너스로 간 거거든요.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건 2015년입니다. 자, 2015년이 중요합니다. 2015년 8월 13일입니다. 광복절 특사로 최태원 회장이 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특별 사면됩니다. 총수 이게 중요한 게 요 시기가 네. 그렇죠? 2015년 4월에 공모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2015년 6월에 키넨 파트너스에서 화천대유로 돈이 들어가요. 그다음 8월에 특사가 되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9월 1일 날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가 됩니다. 1호 고문 변호사가 돼요. 지금까지 기사가 다 가짜가 됩니다. 이경재가 1호가 돼요. 1호가. 이거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이경재하고 녹음한 파일까지 있어요. 이거 중요해. 왜? 요거 근데 중요해. 이거 진짜 중요해. 왜냐면은 조금만. 이경재 변호사가 처음 등장했을 때, 네. 왜 최순실 변호사가 거기 있지? 그런데 2017년부터 있었다고 그랬거든. 본인이 예. 2017년 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팅 다 끝난 다음이거든. 잘 보세요. 2015년 9월에 이경재는 여기를 들어가는데 9월에는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SK 돈이 약 400억 가까이 들어갔고 351억. 351억이 들어갔고 하나은행 돈이 들어가기 시작할 무렵인데 자, 의원님은 2015년 9월 1일 날 이경재 변호사가 합류한 것으로 취재하였다. 계약서를 봤어요. 의원님의 성과야. 요거 박수 쳐줘야 돼. 아니 여기서 의원은 안민석 의원. 자, 요게 왜 중요한지 또 주진우가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주로 정윤회를 담당하던 정윤의 맨이었죠. 정윤회 맨이었어요. 근데 정윤회는 최순실, 박근혜 그 주변에서 하던 일이 뭐였냐면은 부동산이었어요. 특사 전에 고영태하고 오랜만에 듣는다, 고영태. 김수현이라는 사람하고 전화를 한 녹음 파일이 까졌어요. 미리 알고 있어. 최순실이 최태원 특사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미리. 그때 최순실이 최태원한테 뭘 부탁한 것도 그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태원 특사 이후에 미르 더 스포츠 K 스포츠 재단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거기에 110억 원을 111억. 111억. 110억이나 111억. 알았어. 너 1억이나 있냐 넌? 자, 111억을 이렇게 쏴줍니다. 이경재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 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2015년 9월 1일 날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SK와 2015년이 이게 이제 중요한 그래서 거예요. 이거는 무척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이때까지는 다 권력이 살아있을 때예요.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갔다면 호천대에 고문으로 갔다면 누군가 보낸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있다면 그건 TBS 김원준일까? 이건 무척 중요해요. 이경재 변호사가 스스로의 의지로 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보낸 사람이 있다면 근데 궁금한 게 우리 둘은 서서 얘기했는데 혼자 앉아서 얘기해. 자 보낸 사람이 있다면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얼른 들어가세요. 오랜만에 이거 하는 게 재밌다 야. 의원님
다음 주 요 시간에 빼도요. 다음 주에 시간이 있다면 이런 걸 추적해야 되는 거거든. 응? 이런 걸. 빨리 가, 이제. 신났어.